지금부터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세미나 4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강희정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했으며 이번이 4차 포럼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오늘 포럼은 이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발제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이신 윤비 교수님이십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이신 이덕란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이시며 한국연구재단 이사로 계시는 이재영 선생님이십니다.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이신 최은영 선생님이십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으로 계시는 하유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수신문 과학학술팀장으로 계시는 김재호 선생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 포럼의 기획 취지에 대해서 인사총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류동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 학술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류동춘입니다. 본 포럼의 기획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며 기술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던 추격형 모델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에 주력하며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기본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분야로 말씀드린다면 응용 분야와 기초 분야가 모두 역량을 갖추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전체 학술의 지속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이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일자리의 상실, 소득의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요즘 연구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 간의 융합도 융합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든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에서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건강한 학술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우리 학술 생태계가 직면한 변화와 위기 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정책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법제, 예산, 조직, 정책을 주제로 총 4차례 포럼을 기획했고 지난 7월 7일 제1차 포럼을 필두로 법제, 예산,
조직을 주제로 한 토론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지막 포럼으로서 국회, 교육부, 연구재단, 언론계 인사와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등 각 분야의 토론자를 모시고 연세대학교 하현섭 부총장님의 이 발제로 중장기 학술정책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방역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 못하게 되어 부득불 인터넷을 통해서 세미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못했고 갑작스런 이 변경으로 미비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표와 토론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진흥이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본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먼저 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셨고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윤영덕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상황도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지난 7월에 시작한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진흥 포럼이 벌써 4번째를 맞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포럼을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와 위행복 대표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류동훈 교수님 오늘 4번째 포럼 준비하기까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하현섭 부총장님 그리고 포럼을 빛내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미래세대와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정책 방향입니다. 지난 포럼 성과를 정리하고 학술정책의 미래를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의 현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현섭 부총장님께서 발제 자료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학술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인문사회 분야의 미래세대를 향하는 법, 예산, 제도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4번에 걸쳐 진행된 포럼을 다시 되짚고 필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직접 인사 나누고 또 소중한 토론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 인사말로 대신하게 된 것을 정말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가 귀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자리를 해주시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 담겨있는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축사를 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보내주신 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학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학술정책 포럼이 4번째이자 올해의 마지막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윤영덕 의원님과 위행복,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대표회장님, 그리고 학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과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문사회 분야 교육과 학술 연구 지원, 학문 후속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교육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뜻을 모아 만든 학술 정책 포럼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학술 정책 포럼은 학술 진흥,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 간 융합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제4차 학술 정책 포럼에서는 학술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미래 세대와 학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학술 정책 포럼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술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다양한 진흥 정책들을 펴시겠다는 부총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의 활동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학계에 그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유기홍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은 이전에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입니다. 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차 학술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위행복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술 생태계에는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산업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모방형, 추격형 모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또 우리의 것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그런 학술 정책이 아니라 모방형, 추격형에 멈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위주의 학술 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R&D 예산의 불과 1.2%만이 인문사회 학술 연구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째는 첫 번째, 2번째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학술 정책, 학문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다들 기억하시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과학기술부 위주로 가고 교육부는 제대로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사이에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가고 인문사회 분야는 소외되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개정안을 냈고, 사실 그냥 시행령 고치는 선에서 마무리될 뻔했지만 우리 인문사회 총연합회 여러 교수님들께서 성명서 발표도 하시고 아마 처음일 텐데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도 하셨어요. 제게 힘을 실어주셔서 드디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 개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통과했고 아마 12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계기는 되리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제대로 된 학술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추격형 모방형보다 선도형, 우리의 것을 기초로 창조적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학술 정책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4차 학술정책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문사회 총연합회의 의견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적 성장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위주 학술 정책을 포함해서 학술 생태계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철민 의원님의 축사 영상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목을 국회의원 김철민입니다. 먼저 제4차 학술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식혜를 마실 때 어떤 사람은 밥알을 띄어 올려서 같이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달달한 국물만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식혜를 만들 때 밥알을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식혜가 아닙니다. 우리 학술 정책은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만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나 순수 과학은 경시되기 쉽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학술은 밥알 빠진 식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술이 어떻게 하면은 달달하면서도 깊이 있는 식혜가 될 수 있는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식혜의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찬대 의원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 간사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제4차 학술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으로 4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동춘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공동회장님과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하연섭 연세대 부총장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연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오롯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선진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지뢰밭을 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술 연구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술 정책 역시 이에 발맞추어 전면적인 재정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우리 학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기반 하에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안이 모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교육이 간사로서 기초 학문 발전과 올바른 학술 정책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장에 적절한 학술 정책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위행복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행복입니다. 국회 정책 세미나 4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아서 가장 먼저 유동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 교수님은 지금까지 3차례 국회 정책 세미나를 직접 주관해 오셨고 오늘 다시 4번째 포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님이나 유기영 의원님은 제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인사는 유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인사였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영사를 보내주신 윤영덕 의원님, 축사를 보내주신 유은혜 부총리님, 유기용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은 지난 3번의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학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철민, 박찬대 2분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제를 준비해 주신 하연섭 부총장님과 오늘의 포럼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재호 교수신문사 팀장님, 윤비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님, 이재영 한국연구재단 이사님, 최은영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님, 하유경 교육부 학술기능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 세대와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 정책 방향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3차례 포럼의 성과를 총괄함과 아울러 우리 학술 정책의 미래를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경륜을 지닌 분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할 학술 정책에 관해서 많은 실효적 의견들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되고 제안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또한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켜야 될 이유는 넘치고 이에 대한 학계의 토론 역시 활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안타깝게도 학계 내부의 논의에 그쳤고 제도적 실천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각한 소외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할 정부의 가시적 조치 역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공인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학술 정책도 경제성장 위주 추격형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숙한 한국 사회와 선도형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초학문의 개념 속에 인문사회 예술 분야를 포함시키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문 분야마다의 독자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담보할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의 특성과 자율적 발전,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의 고급 인재 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소모적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학술 정책은 각 분야가 독자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저마다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숙사회로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진정으로 품위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가 겪은 사태는 융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도록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말하자면 원래의 것들이 본 모습을 유지하지 않는 과정으로 융합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융합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점과도 유관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우리는 융합이라는 개념이 부당한 간섭과 지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지녔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는 융합보다는 협업과 협력의 개념을 앞으로 견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과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분석과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현재 구성은 협업과 협력을 구현하기에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만, 최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야기한 사태는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학계가 품고 있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방금 유기용 의원님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혁신법 사태는 한국연구재단의 법적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의 구성 혹은 운영 방식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그리고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 학술 연구를 뒷받침할 전문 법령과 학술정책 연구 전문기구의 수립, 국가급 학술자문회의 설치,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할 재정적, 인적 지원의 대폭 확대를 중요한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더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를 소외 속에 방치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번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의지가 확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유동춘 교수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에서 제출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의견들이 정부와 국회의회에서 소중히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감사합니다. 학문 분야의 독자적 균형 잡힌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학계가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또한 촉구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발제 및 토론은 류동춘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